산과 염기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산과 염기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누구를 가지고 얘기를 했냐면 H 플러스 이온이 있으면 산이에요. OH 마이너스 이온이 있으면 뭐예요? 염기예요. 뭐 이딴 식으로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가 전부라고 알고 있잖아. 그죠? 네, 뭐 고3이니까 다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산염기의 정의가 전부가 아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산염기의 정의가 있냐면 첫 번째 아레니우스식의 산염기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의 산염기가 있다? 루이스의 산염기가 있다. 그래서 산염기의 정의를 구분하는 방법이 총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니들한테 가장 익숙하고 친한 놈이 누구야? 아레니우스식 산염기가 되겠지. 그냥 얘는 뭐 설명 필요 없죠? H 플러스 이온을 바로 다이렉트로 내놓을 수 있으면 돼.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온을 바로 다이렉트로 내놓을 수 있으면 돼. 그럼 OH 마이너스 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어요? NaOH요, KOH요, 뭐 요딴 새끼들이 염기, 아레니우스식 염기에 바로 다이렉트로 적용되는 애들인 거고, 그 다음에 H를 내놓을 수 있는 애들, HCl이라든가 H2SO4라든가 요딴 새끼들이 바로 아레니우스식 산으로 그냥 정의할 수 있는 애들인 거지. 그죠? 그냥 간단하게 너희들이 중딩 때까지 배웠던 내용 그대로야. 그럼 중요한 건 누구하고 누구겠어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와 루이스의 산염기가 사실은 중요한데 이것도 별거 없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Cl이라는 아이가 누구를 만나요? 물을 만나요. 그럼 니들은 그냥 얘네들이 물에 녹아서요 H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된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중딩 수준인 거고, 이제 물하고도 뭐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화학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물하고 만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H3O 플러스 이온이 만들어지고 Cl 마이너스 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거든. 오케이? 이때 움직인 걸 봐야 되는 놈이 누구냐면 수소입니다. 수소. 자, 수소 원자. 자, 수소 원자가 의미하는 거, H 플러스가 의미하는 거,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양성자죠. H 플러스 이온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양성자를 의미하지. 왜 그런지는 아시죠? 왜? 수소가 몇 번? 1번. 그러면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 몇 개?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H 플러스 이온이란 얘기는 가지고 있던 전자를 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밖에 안 남은 거야? 양성자밖에 안 남은 거지. 따라서 H 플러스 이온의 움직임을 보자. 이게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산이라는 거 초딩들도 알잖아. 그치? 얘가 산이라는 거 초딩들도 알잖아. 그럼 HCl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보이니? 수소를 잃었니? 얻었니? 잃었죠? 그치? 수소를 잃은 새끼가 뭔 거야? 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를 뭐한 놈? 얻은 놈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염기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누구? 양성자를 잃으면 누구다? 산이다. 양성자를 얻으면 뭐다? 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양성자를 잃어요. 그러면 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를 얻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잃어산 염기염. 얻어염. 미안. 자, 양성자를 얻어염. 알았죠? 양성자를 얻으면 뭐가 된 거야? 염기로 작용한 거야. 자, 또 예시로 주로 나오는 게 이거죠. 뭐 고전적인 예시. NH3가 뭐를 만나요? 물을 만나요. 오케이? 그랬더니 NH4 플러스 이온이 되고 뭐가 되는 거야? OH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OH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얘는 아레니우스식 염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지. 근데 자, 이 NH3가 우리 염기라는 건 대부분 알고 있잖아. 그죠? 얘가 염기야. 근데 어떻게 되고 있나 확인 한번 해봐. NH3가 NH4 플러스가 됐으니까 얻어염. 오케이?
수소를 얻었지, 그치? 그래서 뭐로 작용한 거야? 염기로 작용한 거고, 그 다음에 일어쌈 한 거죠. 요렇게 수소를 잃고 뭐로 작용하게 되는 거야? OH-로 작용하게 되겠지. 따라서 얘는 뭐로 작용했다? 산으로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아레니우스식 산염기는 산 따로 염기 따로잖아. 근데 브랜스테드 로리 같은 경우나 루이스 같은 경우나 주고받는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산이 있으면 뭐가 있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염기가 공존하게 돼 있어요. 왜? 주는 새끼가 있으면 받는 새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물은 중성이라고 알고 있지만 여기선 물이 뭐로 작용한 거야? 염기로 작용한 거고, 물이 중성으로 작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선 뭐로 작용하고 있니? 산으로 작용하고 있지. 자, 여기 등장하는 물 같은 애들을 무슨 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쪽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 물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쪽성 물질에 해당하는 거가 대표적으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누가 등장을 하냐면 물하고요. 아미노산 배울 겁니다. 아미노산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주로 양쪽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양쪽성 물질이라는 건 뭐야? 수소를 잃을 수도 있고요. 수소를 뭐 할 수도 있어야 되니? 얻을 수도 있어야 되겠지. 수소를 잃어서 뭐가 될 수도 있어야 돼? OH-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수소를 얻어서 뭐가 되는 거야? H3O 플러스 이온이 될 수도 있는 놈. 오케이? 그래서 잃을 수도 얻을 수도 있는 애들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 양쪽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대표적인 양쪽성 물질이 물과 아미노산 정도 있는데, 아미노산은 뒤에 다시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무슨 산염기? 브랜스테드 로우리식 산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누구 남았습니까? 루이스 산염기 남았는데요. 이 루이스 산염기라는 건 누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비공유 전자쌍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니? 뭐가 떠올라야 되니? 배위결합이 떠올라야 돼요. 자, 기억할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배위결합을 하면서 등장하는 문제가 딱 몇 가지 유형이라고 그랬어? 세 가지 유형이라고 그랬어. 배위결합 그 자체를 묻는 경우. 두 번째, 구조의 변화, 각도의 변화. 세 번째, 루이스식 산염기를 얘기할 때 뭐가 등장을 한다? 배위결합이 등장을 해요. 그럼 배위결합 다시 한번 짚어볼까? 자, 대표적인 배위결합이 이런 애가 있었죠. NH3가 누구를 만나요? H 플러스를 만나서 뭐가 되는 경우? NH4 플러스 이온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H2O가 누구를 만나요? H 플러스를 만나서 H3O 플러스 이온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NH3하고 누구하고 만나요? BF3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지는 경우? NH3에 BF3가 만들어지는 경우. 마지막, 뭐가 있었어요? BF3가요, 누구를 만나냐면 F-이온을 만나서 뭐가 되는 경우? BF4-이온이 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배위결합을 알고 계셔라 라고 얘기를 했고, 얘네들의 구조식 기억하셔야 되겠지. 자, NH4 플러스 이온이 원래 NH3가 있었고, 얘가 가지고 있던 비공유를 얘한테 제공하는 거지. 이게 NH4 플러스 이온의 구조식이다. 그럼 H3O 플러스 이온은 원래 물이 H2O잖아, 그치?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던 비공유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제공한 거지. 기억나시니? 그 다음에 NH3의 BF3는 NH3가 원래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NH3가 가지고 있던 비공유를 누구한테 주는 거야? BF3한테 주는 거죠. 따라서 BF3 요딴 식으로 되는 거야. 그 다음에 BF4-U는 원래 BF3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비공유가 있니 없니? 없죠. 따라서 F-이온이 누구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비공유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봐라. 초딩들도 알잖아. 얘가 뭐라는 거? 산이라는 거.
그럼 여기서 H 플러스 U는 비공유전자쌍을 뭐 하는 애니? 제공받는 애지, 그치? 비공유전자쌍을 받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로 작용한 거니? 산으로 작용한 거고, 비공유전자쌍을 제공하는 놈, 얘가 뭐로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염기로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염기로 작용한 거죠. 얘가 비공유를 주니까. 받은 놈이 뭐가 되는 거야? 산. 주는 놈이 뭐가 되는 거니? 염기. H2가 염기. 그러면 자, 방금 전에 얘기했다. 누가 산이라고요? 받은 놈이 산이지, 그치? 따라서 누가 산으로 작용한 거야? BF3가 산으로 작용한 거고, NH3는 뭐로 작용한 거다? 염기로 작용한 거다. 오케이? 누가 산? 주는 새끼가 산, 받는 새끼가 산, 받는 새끼가 산이야이? 받았삼. 그래서 누가 산이야? BF3가 뭐야? 산이야. 저염 주는 놈이 뭐야? 염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한번 얘기를 해보자. 구조의 변화 몇 도? 107도에서 이렇게 되면 몇 도가 되니? 109.5도가 되죠. 자, 여기 몇 도니? 104.5도죠. 이거 몇 도 됩니까? 넷에 하나니까 네 방향에 비공유 하나 있는 거죠, 그치? 107도가 되는 거고요. 이거 몇 도? 107도. 이거 몇 도? 120도. 에브리바디 109.5도. 기억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120도인데 몇 도로 바뀌었습니까? 109.5도로 바뀌었죠.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 이따구로 써놓은 다음에 커졌네, 작았네, 내가 커네, 네가 크네 문제가 등장할 수 있기 없기? 있기. 하나의 지문을 놓고 그 모든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어.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걸 무슨 산염기라고 한다? 루이스식 산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니? 마찬가지로 얘도 주는 놈이 있고 받는 놈이 있기 때문에 산과 염기가 한 집에 무조건 공존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비공유가 있는 새끼가 염기야. 비공유가 없는 놈이 뭐로 작용하는 거니? 산으로 작용하는 거고. 오케이? 비공유가 있는 놈이 뭐라고요? 염기. 오케이? 따라서 비공유 전자쌍을 줘! 받아! 줘! 하는 놈이 뭐로 작용하는 놈? 염기. 줘염. 받았삼! 입니다. 미안해. 자, 근데 이 세 가지 정의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누가 제일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루이스식 산염기가 제일 바깥쪽에 있어요. 이렇게 루이스 산염기가 제일 바깥쪽인 거고, 그 안쪽에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가 들어가고요. 그 안쪽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아레니우스식 산염기가 제일 안쪽에 있는 거지. 그럼 아레니우스식 산염기로 표현됐다는 건 브랜스테드로도 표현이 된다는 거고, 루이스로도 표현이 된다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바리? 자, 해서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된다 정도 그냥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될 거야. 되셨습니까? 하여! 산염기의 정의는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